자, 다음은요. 전셋값 급등. 오늘 오전에 7시 30분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오늘 오전 9시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는 현장을 연계해서 그 내용을 들어볼 예정이고요. 관련 기사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 얘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정치권 그리고 밖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모텔에 살라는 거냐 들끓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 호텔 개조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질문을 받고 이 호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주목을 받으면서 호텔 개조 전세 대책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요. 그러니까 반응들이 이렇답니다. 정부 여당 인사부터 그곳으로 이사하라. 차라리 캠핑카 지원을 해라. 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뭐 대책은 일단 발표되는데 과연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갈지 어떨지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현미 장관 어제 국회 출석해서 이런 얘기했는데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뭐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그랬잖아요. 호텔을 사서 전세를 놓겠다, 월세를 놓겠다. 이것도 매입 임대에 들어가는 거로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호텔을 사가지고 전월세 놓는 지금 게 그런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요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호텔을 사서 예. 전월세를 놔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까? 호텔 측에서 이제 그 호텔이 영업이 안 되는 이런 호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호텔을 사서 정부에서 LH공사에서 예. 그런 분들한테 이게 전세 월세를 놓겠다는 주로 얘기입니까? 이제 1인 가구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런 집들은.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저는- 뭐 머지않아 또 그쪽 뭐랄까 좀 근사하다 그럴까 아무튼 잘 아니- 되어 있는 사례를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전월세 예.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건 난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저희가 그것이 예?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겠죠. 정부의 대책이 어떻게 저거 하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부분이 꽤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그리고 1인 가구 중심이지 2인, 3인 가구 가족들이 살기에는 어떻게 호텔이 적합하겠습니까?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월 80만 원 원룸인가? 그러니까 이 호텔방 개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호텔 개조 비용 자체가 굉장히 커서 이게 사업성이 있는가? 월세 부담 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호텔이 위치한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 공급 2천여 가구에 그칠 듯. 그리고 이런 거는 방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 뭐 2명, 3명, 4명 이런 가족이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 혼자 사는 사람은 그렇다 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현미 장관의 발언까지 소개돼 있습니다. 자, 박지한 교수님하고 유영걸 대표님. 정부가 왜 이런 대책까지 고민을 했을까요? 오늘 이 대책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고요. 아무튼 거론이 좀 됐거든요, 이 얘기가. 왜 이런 대책까지 나왔을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예. 예. 집값은 미래에 대한 가치가 반영돼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그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월세는 지금 당장의 수요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3법 이후에 공급이 떨어졌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값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잠하던 집값이 지금 지방부터 올라오고 있잖아요. 부산, 대구, 광주 막 오르고 있어요. 세종시까지. 잘못하면 이게 서울까지 이게 영향을 미칠 지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아서 급해서 뭔가는 해야 돼요. 근데 할 게 없어요. 정말 할 거는 딱 하나죠. 예. 임대차 3법 원위치. 근데 그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잖아요. 예. 그거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미 법을 시행하고 얼마 안 됐는데 또. 그거 잘못했다고 하고 원위치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 하기가 싫으니까 해야 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저렇게 호텔을 그 임대 아파트로 하겠다. 전월세로 하겠다. 사실 말이 안 되죠. 호텔이 2인 이상 사는 아파트가 됩니까 그게? 지금 국민들이 부족한 거는 아파트 같은 거주 시설이지 호텔 같이 바닥 난방도 안 되고 창문도 잘 못 여는 그런 데서 자는 그런데 건가요? 호텔은 통상 바닥 난방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데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거는 제가 보니까 관광산업 대책이에요. 코로나19로 지금 호텔이 다 문 닫았으니까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이 호텔을 바꾸는 거는 예의가 돼요. 호텔을 인수를 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임대차를 위해서 저 호텔을 전월세로 만든다. 제가 예. 보기엔 넌센스 중에 넌센스죠. 코미디 중에 코미디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차법 백투더 베이식 예. 원래대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그걸 과연 하겠느냐. 이거 안 한다면은 예. 계속 앞으로 전월세 값은 잡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박창원 교수님께서는 이런 대책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영끌 대출이 아니라 영끌 아이디어 같아요. 영끌 정책이다. 이거는. 진짜 사실은 이번 그 전월세 대책의 맨 마지막에 나올 부분이 저는 이 호텔 임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정부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전세는 나가야 되는데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서 오갈 데가 없다. 예.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임시로 정말 임시로 이런 그 주거지를 갖다가 제공하는 형태로서는 쓸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호텔이라고 하는 거는 1인 가구에는 그나마 뭐 맞겠지만 3인 이상은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이걸 고치면은 배보다 배꼽인데. 사실 호텔은 그냥 이른바 원룸입니다. 동상. 그렇죠. 뭐 거기서는 조리 시설도 없는 거고요. 예. 또 조리 시설을 해주려면 밑에다가 뷔페나 이런 걸 놔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게 되면 저기 나온 대로 월 80만 원 원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부담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예. 다른 대책 다 내놓고 예. 그래도 혹시라도 여기서 비껴가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지는 임대인들이 있다면 예. 그분들이 여기서 임시로라도 또 안정될 때까지 새 주거지 찾을 때까지 모실 수 있도록 임시 주거지로 호텔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뭐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주되게 내놓는다. 그건 예. 좀 문제가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9시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번에는 저 전세값,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오늘 오전 7시 반, 7시 30분에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몇 가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아까 속보로 잠깐 전해드렸는데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호, 수도권에 7만 호, 서울에 3만 5천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 공공 전세용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택지 추가 발굴, 민간 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21년 내년과 22년 전국의 공급 물량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되었던 향후 2년간의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오전 정부가 뭔가 이제 공급 대책을 많이 하겠다. 이 내용을 좀 회의 때 논의가 됐어요. 그 장면을 좀 전해드렸는데 유희석 전 최고위원. 홍남기 부총리가 방금 전에 한 말을 본인이 믿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 이제 진성준 의원도 뭐 토론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마이크 꺼지자마자 이렇게 한다고 집값 안 떨어진다고 시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남기 부총리도 저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인 게 서울에만 4만 5천 가구를 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 발표된 곳들이 어디냐 했을 때 예. 상암동에 예를 들어 예전 랜드마크 타워 짓는 부지에 임대주택 올리는 것이고 태릉인제 지구에다 예를 들어 15,000 가구 정도 넣겠다 이런 걸 텐데 이게 지금까지 임대인지 분양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항이 덜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100% 임대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아까 이제 저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잘못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다 기름을 붓는 형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 진짜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를 계속 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이거 관광호텔 월세 이것도 그냥 한마디로 짧게 하자면요. 이게 뭐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고 원래 모텔 가면 달방이라고 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 달방상이 하나 이거에 보면은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걸 어렵게 공공용 달방 하겠다는 건데 그걸 대단한 대책이라 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개탄스러운 겁니다. 네, 형구택 네. 전 위원장. 사실은 뭐 임대차 3법 개정으로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 무효로 돌린다는 거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안정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법 바뀌면은 좀 혼란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혼란이 생기니까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기존에 이걸 전제로 만든 법률 관계, 개인들의 관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고요. 이 호텔도 어찌 보면 이제 서울에 지금 한 3,000호 정도가 슈폐업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만 얘기한 거 아니죠. 당연히
뭐 가족이 들어갈 걸 전제로 한 거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했던 것이고 저는 뭐 공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빈 공간이 있으면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걸 너무 제가 보기에 뭐 호텔 예. 가지고 듣도 보도 못했다 아니면 얘기처럼 뭐 달새빵 살라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달방이랑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이. 아니 주거용으로 만드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모텔은 기본적으로 그 시설 그대로 하는 것이고 예, 예. 호텔 영업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달방인데 폐지하고 달방인데 이따 보증금도 내네. 9시에 현장 연결해서 뭔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잠깐 토론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고요.